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의 출산 고령화 문제와 그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최근 뉴스에서 저출산과 고령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10년 뒤 우리의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애를 안 낳아서 나라가 망한다는 발언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일본처럼 우리도 부동산 폭락이 일어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잦아지고 있죠. 하지만 이 문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6명대에 불과합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가 1명도 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수치는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2025년 우리나라는 총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공식적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 경제의 근간이 되는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나는 구조가 이미 현실이 되었죠. 그럼 실제로 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인구가 줄면 집을 살 사람도 줄어들어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이 작용합니다. 비관론과 낙관론이 모두 존재하죠. 비관론에 따르면 특히 지방의 중소도시와 구도심에서는 부동산 수요가 급감하고 빈집이 늘면서 장기적인 부동산 가치 하락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반면 낙관론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은 더 좋은 인프라와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지역으로의 이동을 유도하며 지방과의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별로 부동산 시장이 극명하게 갈릴 가능성이 높아요. 주택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인구수보다 가구 수입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재 총 인구가 줄어도 세대수는 일정 기간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는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붕괴를 막아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전국적인 폭락이 예상되는 것보다는 지방과 수도권 간의 극심한 양극화가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고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특히 부동산 투자자라면 묻지마 투자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입지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과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에 투자해야 해요. 특히 교통망이 확충되고 있는 지역은 장기적인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지역의 투자에는 신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는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준비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현 상황에서는 국민연금 시스템을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 연금으로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외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국내 시장에만 의존하기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변화의 방향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생존 전략을 세우는 사람들이 미래의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와 노후 계획을 점검해보세요. 불안해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대비를 통해 나의 미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인구 문제와 그로 인한 경제적 변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으니 오늘부터 조금이라도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더욱 스마트한 투자 결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만 해요. 부동산 투자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영향을 미칩니다. 이 문제를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죠. 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학습과 정보 습득은 이제 필수입니다. 부동산 시장과 경제 전반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 그게 바로 예측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주어진 정보와 기회를 활용해 나만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기대해 주세요. 저와 함께하는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길 바랄게요. 출산 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길 바라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화들이 더 나은 해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